안녕하세요. 딥러닝 기반 심리 안정 음성 챗봇 버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학교 다니기 힘드시죠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의 버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만의 작은 상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의견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 우선 버디의 실제 시연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기분이 안 좋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곧 동이 틀 거라고 생각해요. 나 우울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사람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후회돼.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 듣기 좋은 음악을 들어보시는 건 어떤가요? 원하신다면 음악 틀어줘라고 말해주세요. 음악 틀어줘. 음악을 재생합니다. 어디 네, 부르셨나요? 공유해줘. 다음은 저희가 버디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 요인 때문에 사회 전반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낮았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휴가를 내지 않으면 진료를 받으러 갈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 형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 금쪽 상담소와 같은 상담 예능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과 우울을 나누고 위로받기 바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개개인의 바로 옆에서 정신건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개인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버디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 흐름은 꾸준하게 있어 온 것이기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해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정신건강 위로 서비스 채팅봇 워봇과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한 AI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봇은 영어로만 이용이 가능해서 한국인이 이용하기엔 불편함이 있고, 또한 오로지 글로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화에서 큰 요소를 차지하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 추측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AI 돌봄 서비스의 경우엔 기능이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 케어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버디는 한국어 음성 스피커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친화적이고 사용법이 직관적이며 얼굴 인식 기술과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있어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집중하여 본격적인 위로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 기존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러한 버디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초반에 보여드렸던 시형 영상 속 흐름을 플로우 차트로 정리한 것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디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스피커 케이스 안에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라고 하는 마이크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적외선 감지 센서, 카메라 모듈, 듀얼 마이크, 스피커를 탑재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버디는 기본적으로 근처에 사용자가 없을 땐 대기 모드로 설정이 됩니다. 이 대기 모드에서는 적외선 인체 모션 감지 센서인 PIR만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 PIR에 사용자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본격적으로 구동이 시작됩니다. 구동이 시작된 버디는 우선 파이 카메라 모듈로 사용자의 상반신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페이스 레코그니션 API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에서 감정을 추출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감정은 총 8가지 감정의 퍼센테이지 합으로 정의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들의 합이 긍정적인 감정들보다 크면 사용자의 감정 상태가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만일 사용자의 감정 상태가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버디는 간이대기 모드로 돌입합니다. 이 간이대기 모드에서는 PIR 센서뿐 아니라 마이크도 동작하게 됩니다.
버디는 마이크를 통해 주기적으로 오디오를 추출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떠나면 마이크를 끄고 처음에 대기 모드로 돌아가고 이름을 부른다면 화답하며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용자와 버디와의 대화는 사용자가 발화하고 버디가 그 상황에 맞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형태로 반복됩니다. 사용자 발화 타이밍이 오면 버디는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의 발화를 녹음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파일에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어주는 스피치 투 텍스트 API를 사용하여 발화 내용을 추출합니다. 이후 텍스트로 추출된 사용자의 발화가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은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인데요. 사용자의 발화 주제를 추출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의 일종입니다. 해당 모델은 한국어에 특화된 자연어 처리 모델인 코버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AI 허브에 제공하는 웰니스 대화 스크립트 데이터셋과 감성 대화 말뭉치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습니다. 우선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 대화 스크립트 데이터셋은 강남 세브란스의 실제 상담 기록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데이터셋입니다. 세브란스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주제를 대분류와 소분류로 분류하여 총 359개의 카테고리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 적합한 약 5천여 개의 사용자 발화와 약 1,000여 개의 챗봇 발화를 구축하였습니다. 감성대화 말뭉치 데이터셋은 우울증 관련 응답 시나리오에 관한 데이터셋으로 사람의 감정을 60가지로 분류를 하고 각 분류에 적합한 27만 문장을 구축했습니다. 두 데이터셋 모두 우울증에 특화되었고 전문가 검수를 거친 데이터이므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판단하여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상황이 세세하게 정의된 웰니스 데이터셋의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두 데이터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 카테고리의 수가 많을수록 학습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359개였던 카테고리를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소분류를 묶는 방식을 사용해 150개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분류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제거하여 학습을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의 커버트를 사용하여 문장을 토큰화하였고 그를 기반으로 이 문장의 주제가 무엇인지 클래스를 분류하는 선형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문장 텍스트를 넣으면 해당 문장의 발화 의도가 숫자로 추출됩니다. 이 모델은 용량이 커서 라즈베리 파이에 탑재하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포탈에 가상머신 서비스를 활용하여 플라스크 API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라즈베리 파이뿐 아니라 컴퓨터, 웹, 모바일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발화 의도에 적합한 챗봇 답변을 골라서 텍스트 투 스피치 API를 통해 음성으로 변환하여 재생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버디는 사용자의 표정 감정이 부정적일 때 그 퍼센테이지와 우울함 관련 대화 횟수를 결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수치화해서 저장합니다. 사용자의 발화 내용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도 고려하여 더욱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버디는 이 사용자 감정 상태가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사용자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음악을 걸게 됩니다. 버디와의 대화는 사용자가 종료해달라고 직접 말하거나 음악 재생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사용자의 사진이나 음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 직후 삭제됩니다. 버디가 상용화가 된다면 개개인의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에 만연한 무기력함과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에서의 졸업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버디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고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